자, 1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1차 부등식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 또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존재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항상 0 곱하기 x꼴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a-3b에다가 x 그 다음에 3a 더하기 3b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건데, 여기서 이쪽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0 곱하기 x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쪽 결과물은 항상 0이 나올 거고,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려면 그럼 이쪽 값은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3a 더하기 3b가 음수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자, a가 3b이고 그것을 여기다 정리를 해 주시면 b가 0보다 작다는 값이 나오고요.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a-2b에다가 x-a 더하기 5b는 0보다 큽니다. 이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니까 a에다가 3b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 주시면 bx는 마이너스 2b보다 큽니다. 그래서 양변을 b로 나눠주시면 b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32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2차 부등식의 해의 범위는 2차 방정식의 근에서 나온다라는 성질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0보다 작은 값인데 범위가 이렇게 나오려면 얘가 위로 볼록해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3분의 2가 있을 때 우리는 이쪽 범위에서 주어진 2차 부등식이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부등식을 t에다가 x 플러스 2에 3x 마이너스 2 하고 0보다 작습니다 라고 뒀을 때, 그럼 얘는 t의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은 이 2차 부등식인데 여기가 플러스 4잖아요. 그러니까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돼서 a가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33번 문항입니다. 무리수의 값이 항상 실수가 돼야 됩니다. 요 값이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5k 더하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이때 얘를 fx라는 2차 함수로 보시면 fx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고, k-6하고 k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 k, 6 이 값을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정수 k 값들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34번) 문항입니다. 자,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겁니다. 0보다 작은 부분이 사익 구간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두근이 1, 4니까 a에다가 x-1, x-4가 0보다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ax 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4a가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b는 5a, b는 마이너스 5a, c는 4a가 될 거고요. 이것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 보면 4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5a의 x 더하기 a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 이때 a가 양수니까 a로 나눠 주시면 5에다가 x 더하기 1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4x-1과 x-1로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의 범위는 4분의 1의 x값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요 값이 알파,
요 값이 베타니까 알파 베타 값은 4분의 알파 베타 값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35번 문항입니다. 35번 문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랑 똑같고 이것은 a가 되거나 마이너스 a가 될 건데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가 나올 거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 문제를 그래프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래프로 설명을 해줬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식을 먼저 정리를 하시면 쟤는 절대값에다가 x-1이 되고 더하기 x 플러스 2 얘가 5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시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일 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시면 3이고요. 1을 집어넣어도 3이죠. 그럼 직선이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요. 자, 이쪽은 모두 다 양수로 풀릴 거기 때문에 얘는 x-1 더하기 x 플러스 2 그래서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모두 다 음수로 풀릴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양수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5보다 아래쪽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3이기 때문에 5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가 y는 5라는 애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5가 되는 값들을 찾아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x 플러스 1이 5가 됩니다. 그럼 x가 2가 나오죠. 그럼 요 값이 2가 될 거고 같은 방법으로 얘를 찾아내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b가 2.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답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37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2차 부등식하고 2차 방정식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그냥 바로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얘를 fx라고 놨을 때 제일 먼저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라는 것으로부터 알파 더하기 베타는 a고 알파 베타는 15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얘를 gx로 생각을 해보면 gx는 0의 두 근이 알파 마이너스 2하고 베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2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5고요.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는 b입니다. 자, 이것을 이용하시면 될 건데, 자, 2번에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4가 5이니까 a는 9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4가 b가 되니까 얘는 15에다가 마이너스 2구 18 더하기 4는 b입니다. 그래서 b가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는 1이 되겠습니다. 38번 문항입니다. 연립이차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정수 개수를 찾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출제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제일 먼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얘를 풀어주시면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식도 인수분해가 되죠. x 더하기 a, x 빼기 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얘는 두 가지로 나오죠. a, x, 4, 그 다음에 4, x, a.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정수개수가 4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구한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구한 구간은 4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4가 여기 있으니까 정수가 4개가 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봤더니 여기에 3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1, 여기 0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A가 들어와야지만 정수가 4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등호는 0 쪽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39번 문항입니다. 자, 39번 문항은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잘 알고 있어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으면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입니다. 자, 요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자, 이 문제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 범위에서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A가 0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경우에도 이쪽 등식을 만족시키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이쪽에 있는 분자 부분이 0이 되면 안 되는지 0이 돼도 상관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안에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걸 하나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것을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 하고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거부터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죠. 그럼 우리는 얘도 만족시켜줘야 되고 얘도 만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답을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수 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최대값은 4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는 5가 될 거예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를 해드렸듯이 이 부분을 놓쳐서 답이 5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40번 문항입니다.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문자 두 개에 대한 2차 부등식이죠. 자,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부분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이런 꼴인 경우. 또 하나는 2차식, 그 다음에 1차식, 나머지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우는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면 40번은 x제곱에 마이너스 2에 y 마이너스 3에다가 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y 더하기 b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먼저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ay 플러스 b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이걸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a 더하기 6의 y 더하기 9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얘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 문제 31번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는 1차 부등식 문제는 이쪽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요. 그때 9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의 해소값은 a가 마이너스 6일 때고요. b는 10일 때가 되기 때문에 4가 되겠네요. (41번) 문항입니다. 41번 문항은 모의고사 문제에서 변형된 거고요.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요 두 개의 교점을 판단을 했을 때 교점이 판별식 t가 0이 나오면서 이제 접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접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방법은 어떤 거밖에 없느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mx 더하기 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 그냥 바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n 플러스 2에다가 x 더하기 n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해 보시면 n 플러스 2의 제곱이 4에다가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같은 방법으로 mx 더하기 n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쪽을 푸시면 이쪽은 m-2의 제곱이 4에다가 3-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쪽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이쪽 부분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순서쌍이 존재를 하려면 이쪽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쪽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n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자, 이제 이때 n의 값을 1, 2, 3, 4를 집어넣으면서 하나씩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 2, 3, 4가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죠. 그래서 n 값이 마이너스 1이면 m 플러스 2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m-2의 제곱은 1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m 값은 마이너스 2고요. n이 0이면 m 플러스 2의 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고 m-2의 제곱은 1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m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1이고요. 세 번째 n이 1이면 m 플러스 2의 제곱은 8보다 작거나 같고 m-2의 제곱은 8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m의 값은 0이고요. 네 번째 n이 2이면 m 플러스 2의 제곱을 만족하는 값은 12, m-2의 제곱은 4.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m 값도 0이고 또 1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이 3이면 m 플러스 2의 제곱을 만족하는 값은 16보다 작아야 되고요. 요거 n이죠. m-2의 제곱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m의 값은 2예요. 그래서 총 순서쌍의 개수는 7개가 됩니다. (42번) 문항입니다. 해마다 출제율도 높고 오답률도 높은 문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걸 확인 안 하셔죠. 이게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많이 푸는데 얘가 부등식이라는 멘트가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얘가 2차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판별식은 2차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k 플러스 2가 0인 경우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k 플러스 2가 0이면 즉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6이 0보다 큽니다. 라고 해서 x값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동호를 만족을 할 거니까 네, k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되고요. 두 번째, 자 그럼 k 플러스 2가 0이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0보다 커야 돼요. 항상. 그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k 플러스 2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즉 k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그래프와의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6에다가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k 플러스 2에 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 k 4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총 6개가 나옵니다. 절대값이는 1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가 문자가 있는데요. 문자가 있어도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y는 절대값 x-1 마이너스 절대값 x-3이라는 함수와 y는 2k라는 함수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예요. 먼저 x축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1하고 3이죠. 1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3을 대입해 보면 2가 나오네요. 자, 얘가 1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할 거라고 했고요. 자, 이쪽 부분은 양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는 x-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해서 2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상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자, 이쪽 부분은 모두 다 음수로 나옵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3 해서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가 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때 우리는 요 y는 2k라는 함수가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그랬으니까 위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2k가 될 거고, 자, 2k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그때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45번 문항입니다. 45번 문항은 요거를 편의상 fx라고 두도록 할게요. 실근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x축을 그렸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입니다.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고 그 중에 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지만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둘 다 보시면 두 개가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f의 마이너스 1하고 f의 1에 대한 곱을 계산해 봤을 때 서로 다른 부호를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1을 대입한 거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에 대한 값의 곱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요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0보다 작습니다. 하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46번 문제입니다. 도형에 관련된 문제니까 주어진 조건을 먼저 도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가 24고 BC가 12, 각 C가 90도라고 했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그려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고 여기를 C로 잡고 여기가 24, 여기가 12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될 거고요. AB 위에 한 점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가 Q, 여기가 R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모양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를 풀 때 미지수를 두 개를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닮음을 이용을 하시면 편합니다. 지금 여기 색칠된 부분이 전체와 닮음이기 때문에 12대 24, 즉 1대 2라는 비를 이용을 하면 이변의 길이를 A, 이쪽을 2A라고 두실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24-2A,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12-A라는 값으로 두실 수 있습니다. 요만큼의 값을.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들을 식으로 하나하나 표현해 보시면 사각형
PQCR의 넓이는 A에다가 24-2A가 될 거고, 삼각형 APR은 여기가 P라고 했으니까 A 제곱이 될 거고, 삼각형 PBQ는 2분의 1에 12-A, 24-2A입니다.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이보다 각각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사각형의 넓이가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집어넣고 정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4A가 A 제곱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4A가 A-12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얘를 푸시면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A값의 범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자연수 A값의 합은 그랬으니까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이렇게 해서 30이다 라는 것을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47번 문항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fx가 gx보다 작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를 우리는 크다 쪽이 좀 더 익숙하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0보다 크다. 그때 이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때 보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hx를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두기로 하면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봤더니 y축 대칭이네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현을 좀 해보시면 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뭐 이런 그래프가 하나 그려질 겁니다. 라는 거고요. 얘가 hx인데 우리가 범위를 어떻게 잘랐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잘랐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잘랐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을 하시면 이 범위 안에서 항상 0보다 커야 된대요. 이쪽 부분이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마이너스 1에서 1이죠. 그래서 h에다 1을 집어넣은 게 0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 더하기 3이 0보다 커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0이 되겠네요. 48번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을 이용을 해서 범위를 찾아보시면 얘는 2하고 x하고 5 사이, 그 다음에 fx를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6k 제곱이라고 두면 이 값이 범위 안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축의 방정식이 x는 2분의 k로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하실 때는 범위를 나눠가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제일 먼저 2분의 k가 2보다 작으면, 즉 k가 4보다 작으면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나 봤더니 여기가 2고 5가 있을 때 축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참수가 이런 모양이 되거나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f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정리해 보시면 4-2k 6k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3k 제곱 플러스 k-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고요. 얘는 3k 2 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2분의 k가 이번에는 5보다 크거나 같은 쪽, 즉 k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있으면 이번에는 여기가 2가 있고 얘가 5가 있을 때 축이 여기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함수값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F5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어 보시면 25-5k 6k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시면 여기는 2k 플러스 5 하나랑 3k 마이너스 5 하나가 되고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범위는 2분의 5의 마이너스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분의 5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2분의 k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으면 즉 4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으면 우리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느냐 2, 5 사이에서 이런 모양이 되거나 이런 모양이 되거나 이렇게 떠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면 k제곱에다 플러스 24 k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k는 0이 되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보시면 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 이쪽도 해당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요거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3분의 2,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49번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얘를 가지고 범위를 나눠서 푸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문제는 먼저 요거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얘를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많이 바꿔줬다 라고 하면 x 더하기 1 더하기 여기가 3 하고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를 뭐로 생각할 거냐면 절대값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t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얘를 풀어주시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하고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t가 1하고 3 사이가 될 거니까 절대값 x 플러스 1이 1하고 3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1하고 x 플러스 1이 3 사이면 되기 때문에 x는 0 이상 2 이하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은 2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자, 53번 문항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3n-2보다 크거나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얘가 n하고 n제곱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됐을 때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n하고 x하고 n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자, 이쪽 부분을 보시면 n이 1일 때 1이 나오죠. 이쪽 부분도 n이 1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위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n이 1이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1x3 이런 식이 하나 나오죠. 그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여기서는 1하고 x하고 3이니까 f1은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 n이 1보다 크면 3n-2에서 n을 빼보시면 얘는 2n-2고 얘가 항상 0보다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를 만족시키는 범위는 3n-2에서 x하고 n제곱 플러스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n은 어떻게 될 거냐? n제곱 플러스 2에서 빼기 3n-2를 한 다음에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죠.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n제곱 마이너스 3n입니다.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자, 이때 얘가 58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54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은 n 플러스 6, n 마이너스 9 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6, n 9 이렇게 되겠죠. 이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1부터 n이 9 사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값은 9개가 되겠네요. 54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는 중등도형에서 닮은 비, 넓이비를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때 3등분을 하는 직선이 하나 이렇게 존재한다고 볼게요. 이때 이 넓이를 A라고 보고요. 여기서부터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B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가장 큰 넓이를 C라고 볼게요. 그러면 A 대 B 대 C가 이 길이가 모두 다 1, 1, 1이라고 했을 때 넓이 B가 1 대 4 대 9죠. 그죠? 그래서 B는 4A가 되고 C는 9A가 됩니다. 9A가 됩니다. 이 성질을 이용을 하시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AB 길이보다 6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요 작은 길이를 x라고 두시면 얘가 3x 플러스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2,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자, 요때 요만큼의 넓이를 s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이때 s는 s2랑 더했을 때 얘가 4s가 나와야 되니까 S2는 3S가 될 거고요. 두 번째 S1은 9에다가 S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S1 마이너스 S2를 하면 6에다가 S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24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 곱하기 X에다가 X 플러스 2를 한 거에 6배, 그 다음에 여기가 45입니다. 그럼 여기는 8, 여기는 x, x 플러스 2, 여기는 15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요. 먼저 이쪽 부분을 푸시면 x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이쪽 부분을 풀어주시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AB의 길이는 3x니까 6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9, 최소값은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어느 문화센터에 한 달 수강료를 X% 인상하면 그랬습니다. 근데 수강료에 대한 말이 없으니까 얘를 A라고 둘 거고요. 마찬가지로 회원수에 대한 얘기도 없네요. 그래서 B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수강료, 변화된 수강료는 어떻게 될 거냐면 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X가 될 거고, 변화된 회원수는 B에다가 1 마이너스 200분의 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될 거냐면 A, B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X, 그 다음에 1 빼기 200분의 X, 얘가 수입의 12%니까 A, B의 1 더하기 100분의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A, B는 약분이 될 거고, 자, 이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전개를 하시는데 실제로 전개를 할 부분은 1은 전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은 어차피 얘랑 사라지게 될 놈이라서 전개하지 않으시고 그냥 100분의 x 마이너스 200분의 x, 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만분의 x제곱 하시고 얘가 100분의 12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00x 더하기 2400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얘는 x-60과 x-40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x범위는 40보다 크거나 같고 6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57번 문항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1-x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1-x를 t로 치환을 해서 f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거고 그때 t의 범위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는 1-t가 될 거니까 0, 1-t, 2입니다. 이렇게 바뀌고 이걸 풀어주시면 t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ft라는 함수는 a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이때 a 값은 양수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조건 나에 의해서 이제 a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a가 2x-2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2x-a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이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겠네요. 이때 판별식을 이용을 하시면 1-a에 -a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이때 a는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f5는 24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자, 58번 문항입니다. 58번 문항은 조건 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f1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fx는 x는 1을 축으로 갖는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누군지 모르니까 q라고 둘 수 있고 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fx가 어찌됐든 2차고 최고차원 개수가 1이니까 fx-ax도 2차고 최고차원 개수가 1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과 2번에다가 모두 다 1을 대입하시면 q라는 게 f1이라는 거를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f1에 마이너스 a 해주면 여기가 11입니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a가 어떻게 될 거냐면 q-11입니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때 이제 q-11을 쓰는 게 좋은지 q가 a 플러스 11을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q로 돼 있으니까 얘를 쓰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x를 이제 뭐라고 들 거냐면 x-1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1입니다. 이렇게 둘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fx-6a를 구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a 플러스 12가 될 거고 요것을 만족하는 해가 알파 x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각계수를 쓰시면 그냥 바로 2로 나오겠네요. 59번 문제입니다. 59번 문제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하고 x 마이너스 k가 넘어간 x 플러스 k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와 y는 x 더하기 k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이용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제일 먼저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이차 함수가 위로 볼록 접혀질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을 그렸더니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하고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누굴 지나야 되냐면 얘가 2점을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k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요. 그때 요 두 개의 좌표를 찾아내시면, 자, 여기를 알파, 여기 베타라고 찾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먼저 알파를 찾는 방법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하고 x 플러스 2의 교점이니까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라고 해서 x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올 건데,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올 건데, 우리는 알파가 1이 되겠죠. 두 번째 베타는 어떻게 찾을 거냐 봤더니 x 제곱 마이너스 4하고 x 플러스 2가 같습니다. 이걸 풀 거고요. x 제곱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될 거고, 이때는 x가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인데 2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니까 베타는 3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 베타가 나올 거고, 그때 알파 베타의 곱은 3이 되겠네요. 자, 60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프를 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가면서 얘네들의 해석을 조금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제일 먼저 이제 교점을 지난다라고 했고, 그 교점 중에서도 이제 꼭지점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찾는데요. 문제를 쭉 읽어가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fx-gx라는 것은 결국에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꼭지점에 우리는 x좌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p고 여기는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될 거냐? x 플러스 4분의 p와 x로 인수분해되는 그냥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4분의 p x 0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정수의 개수가 7개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p가 0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p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p가 0보다 작으면 을 먼저 푸시면, p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4분의 p는 0보다 크게 되겠죠. 0보다 큰 쪽에서 정수가 7개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여기에 0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p가 있고 이 사이에 7개가 존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7이 돼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6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p, 7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 그럼 얘를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28보다는 크고 1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7이 나올 거고요. p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4분의 p는 0보다 작을 거기 때문에 요번엔 여기에 0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p가 있는데 이 사이에 정수가 또 7개가 들어가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마이너스 7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분의 p가 마이너스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24보다는 크거나 같고 p가 28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27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 빼기 최소값은 54가 되겠네요.